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교통소식 1편 광역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월달에 저번 달이죠. 9월달에 검단 강남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내년 초에 생긴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단에서 서울역 가는 광역버스가 생기는데요. 백이역, 백삼역을 거쳐서 간답니다. 근데 아직 지금 백이역, 백삼역이 입주를 안 해가지고 이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입주가 하면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단 서울역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죠. 근데 저번 달에 이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전철은 이게 빠르고 길 막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 버스는 이 교통이 막히면은 이게 만약에 9시까지 출근이라면은 1시간에 걸린다 그러면 8시에 딱 타가지고 가면 되는데 차가 막히면은 이게 지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보고 지나쳤는데요. 근데 교통이 지금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통이 막혀도 버스는 버스 전용차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용차보다는 버스가 낫고요. 광역버스는 또 서서 가는 게 아니라 좌석버스 아닙니까? 앉아서 갑니다. 그래서 시간만 잘 맞추면은 광역버스도 좋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광역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검단 신도시 M버스 강남역행 신설 확정. 그러니까 검단에서 백석동 검암역 로얄파크시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검단역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과가 된 거고요. 서울역 가는 거는 검단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가는데 검단 신도시는 여기지 않습니까? 백일역, 백이역이 있는데 백삼역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쳐서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입주가 아직 안 돼가지고 통과가 안 됐고요. 입주되면은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단 신도시 주변으로 이렇게 거쳐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교통입니다. 교통. 왜 그러냐? 아파트 입지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최고로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교통. 물론 이제 학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퇴근이 용이한 거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정년퇴직하고 출퇴근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출퇴근이 좋으면은 팔 때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고 내놓자마자 바로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나만 좋은 거보다 남들이 좋은 거를 사야지. 요즘같이 집값 아파트값 하락 시기에도 백일역이 지금 입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백일역이 입주를 많이 했는데 여기 백일역이라고 쳐요. 그럼 여기에 호금하고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에서 먼 뒤는 막 급매물이 나옵니다. 급매물, 급급매 4억대까지도 나온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일반 입주해놓은 사람들은 안 내놔요. 이렇게 싸게. 그냥 급한 사람 영 끓여가지고 돈을 못 갚는다 돈이 갑자기 급해져서 입주를 못하고 팔아야겠다 이런 급급매만 지금 이 4억대로 나오는 거지. 막상 살려면 4억대 없어요. 급급매로 어떻게 운 좋게 탁 잡으면 뭘까. 그리고 요 역세권 요 주변에
호흡은 프로지오, 여기가 백일역 대장단지죠. 여기는 그냥 아직도 9억 원대로 짱짱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 부동산 하락기는 1, 2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오든가 정고점을 안 돌파한 적이 여태까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정고점이 9억 원이라고 그러면 요거 1, 2년만 버티면 다시 올라가는데 왜 팝니까 이걸? 그리고 그냥 안 팔고 살아도 여가피라 그 모든 게 좋은데 왜 싸게 팔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도 9억 원으로 짱짱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부동산 그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지인데요. 입지에서 가장 1번지로 치는 게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라고 그러면 반경을 그려서 500m 안이 역세권인데요. 1km 안까지도 역세권으로 쳐주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근데 웬만하면은 500m 안이 더 좋겠죠. 하여튼 오늘은 이 광역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검단 신도시 M버스가 추진되고 있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검단에서 서울역을 연결하는 M버스와 검단에서 강남역을 연결하는 M버스가 추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단에서 서울역을 연결하는 M버스는 왕길역을 출발하여 103역, 102역, 101역을 지나 유현 사거리로 연결되는 노선이고, 검단에서 강남역을 연결하는 M버스는 검암역 로얄 파크시티 프루지오에서 출발하여 독정역 헤든초등학교 아라 센트럴파크를 지나 유현 사거리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과 각각 6개 M버스 정류장을 선정하였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검단 신도시의 경우 강남역 연결 M버스 1개 노선만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03역, 101역, 102역을 지나는 이 노선은 입주를 하면은 승인을 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 중 검단, 강남역 M버스 노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노선조정위원회를 열고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양재역,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서울 강남역을 오가는 2개 M버스 노선을 심의 의결했다. 2개 노선은 검암역 로양 파크시티에서 독정역 인천 헤든초등학교 아라 센트럴파크 바리미마을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유현사거리 강남역 이렇게 됐고요. 청라 센텀 로제비앙에서 국제금융단지 경명초등학교 청남초등학교 청라초등학교 가정역 루원시티 양재역이다. 이 버스는 제가 그 가정역에서 루원시티 가정역에서 내려서 그 모델하우스 탈 때 버스 타고 이렇게 갈 때 그 노선인데요. 국제금융단지에 내려서 걸어서 이렇게 갔거든요. 저는 나이 먹을수록 이게 운전하기가 싫어가지고 자가용 안 끌고 그냥 전철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버스 72번 버스인가 타가지고 가정역에서 국제금융단지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모델하우스까지. 근데 모델하우스 이제 이번 달에 푸신다 그러니까 참 아쉽기는 합니다. 이제 2025년 1월 달에나 아파트 입주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버스 정류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부의 6개 이내의 정류장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송 개시 후 지역 여건이 변경되면 2개의 정류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검단 서울역 M버스가
이번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이역 백삼역 구변이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차 승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입주가 완료되면 검단 서울역 M버스도 승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이 부동산 공부가 한번 딱 검단 신도시 교통 호재, 그래서 뭐 GTX가 들어온다, D가 들어온다, 뭐 저기 버스가 또 뭐 인천 검단에 버스가 또 들어온다, 뭐 이런 거 한번 딱 해놓으면 끝난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은 계속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교통정책도 뭐 지금 이제 2000 1호선은 공사가 한 거의 50% 정도 완공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검단 신도시 인천 1호선 101역, 102역, 103역은 이제 공사가 50% 정도 진행이 됐어요. 이제 뭐 이거 취소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다 공사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확정인데, 앞으로 이제 그 인천 2호선도 이 103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까지는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는데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거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정책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이게 꾸준히 그 뉴스나 어떻게 그 정부 정책이 되는지 꾸준히 지켜보고 관찰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 소식도 먼저 뭐 GTX-D나 서울 5호선이나 서울 9호선 연장이나 직결되는 거, 인천 2호선, 인천 1호선 이렇게 교통 호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흐름이 바뀌어가는지, 부동산의 검단 신도시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이거를 계속 관찰을 하고 어떻게 변화가는지 관찰을 해봐야지 다음 또 부동산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지금 경험한 게 저의 재산이 되는 거죠.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여기 검단 신도시가 있으면 101역, 102역, 103역입니다. 제가 자꾸 입지를 자꾸 강조하는데요. 여기 제가 여기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에 당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세권이 좋다. 검단 신도시 힐스테이트는 여기 자리가 좋아서 102역 대장단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아파트만 자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가끔 달리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내년이면 제가 60인데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100세 시대면 40년 남았어요. 그러면 한 군데서 40년 동안 살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한 15년에서 20년 살면 질려버려요. 여기는 검단 신도시는 워낙 좋아서 뭐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어요. 뭐 리모델링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저는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또 더 좋은 데가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0대도 지금 몇 번 이사할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30대라고 쳐요. 그러면 이 100세까지는 70년 사는데, 70년이면 한 10번 이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분양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집값 흔들릴 때는 이런 데는 더 많이 흔들리죠. 이런 데는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봐야 콧방울도 안 꿔요. 떨어지려면 떨어지러, 나는 안 팔고 여기 살 건데 뭘 걱정이냐. 그리고 이 부동산 뭐 폭락한다 뭐 어쩐다 해도 이런 데는 신경 안 써. 여기 호흡은 풀어지어 있잖아요. 부엌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짱짱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내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냥 나 여기 행복하게 살 건데 뭔 소리냐. 떨어지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 그런 건데, 이런 데는 이제 급급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실거주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투자로 들어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갭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세가 몰려서, 이 신도시는 처음에 그 입주하기 시작할 때 입주 물량이 갑자기 많으니까 전세 물량이 많아서 그때만 잠깐 전세 가격이 하락한답니다. 그러다가 1, 2년 지나면 도로 원상복귀 되는데, 지금 이때에요. 흔들릴 때 전세 가격이 뭐 1억 원대도 나왔다 막 그러는데, 이거 잠깐이에요. 1, 2년 지나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때 이런 데가 참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근데 실거주자들은 신경 안 쓴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웬만하면은 역세권, 웬만하면은 여기 학세권, 초품화 뭐 이런 데 입지를 지금 이제 공부하면은, 한번 공부하면은 죽을 때까지 내 노하우가 되고 내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집값이 막 폭락을 할 때도 이 역세권은 짱짱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니네 아파트 자랑해내는 거냐 이게 아니고, 내 지금 이 금융 상식, 부동산 투자 상식이 하나 또 알게 되는구나. 무기가 하나 게임에서 신형 무기가 하나 장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노하우가 하나 늘었구나. 이 부동산 아파트 투자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크구나. 이런 노하우를 하나 알아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검단 신도시는 보면은 앞으로 호재가 많아요. 이거 급급매 웬만하면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호재가 많아서 이거 금리 상승기만 잠깐 참으면은, 제가 보기엔 내년 후반기쯤 되면은 금리 내려요. 왜 내리냐? 지금 경기는 막 하락하고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막 쫄딱 망하고 막 난리가 나서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지금 잔뜩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건데,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기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물가는 자동으로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가 내리고 경기가 침체인데 금리를 계속 올립니까? 패드, FOMC 회의 하는 사람들이 뭐 또라이입니까? 계속 올리게? 다시 내릴 수밖에 없어요. 내년 후반기쯤 되면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저금리 시대인데, 이 아파트 값은 저금리 시대에는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이때만 잠깐 참으면 되는데, 요걸 못 참고 급급매하는 분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 보면은 인천 1호선이 지금 거의 이제 50% 됐지 않습니까? 인천 2호선이 일로 이제 백삼역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환승역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모든 전철을 다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혼잡도가 너무 커져요. 그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다음 환승역은 서울 5호선이 102역으로 환승역이 되겠대요. 그 다음에 인천 9호선이 101역으로 환승역이 돼요. 그러다가 또 GTX-D가 102역으로 지나가요. 그럼 여기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또 뭐 이게 교통이 또 계속 이렇게 생깁니다. 막 자꾸 호재가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 세역이 더블 역세권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호재가 생겨요. 이 N버스도 없던 거 막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버스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통이 많이 막혀도 버스 전용 차선으로 버스는 달립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으니까 이 버스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검단 신도시 교통 소식에서 첫 번째로 광역버스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검단 신도시에서 강남역 가는 버스